김건희 여사가 142일째 지금 잠행 중인데 네. 어린이날 행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나오고 김건희 여사는 불참했습니다. 그 앙골라 대통령이 왔을 때, 루마니아 대통령이 왔을 때도 비공개로 일정을 따로 한 거죠. 그리고 투표도 또 혼자 가서 따로 한 거고. 비공개 일정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밤의 여왕이다. 관저 정치한다. 안 나타나지. 그러니까 국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. 반면 김혜경 여사가 22년 2월인가요? 이후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어린이날 행사 굉장히 그 달달한 행사였다라고 우리 이제 작가가 얘기를 해주던데, 예,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. 중요한 거는 특검 정국이다. 어떻게 보세요? 이제 김건희 국정운영 동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철저히 기획하에 진행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감춰짐으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본인의 범죄를 그 여론의 중심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획인 거고, 네. 김혜경 사모의 경우는 굉장히 그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거잖아요. 어느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2년 넘도록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괴롭힌 전례는 없는 거예요. 진짜 역사적으로도 없고, 네.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후진적으로 가는 일이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 벌어진 일인데, 제가 그 어저께 5월 5일 날 행사를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가 돼서 네. 4시간 가까이 그걸 같이 봤거든요.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. 잘 버텨주고, 네. 그리고 특히 어린이날에 이제 부부가 같이 동행한 거는 굉장히 이제 아이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,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와서 그 이제 전면적으로 공개 일정을 같이 한 날이 어린이날로 잡아서 했다는 것도 되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,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네. 김혜경 사모님이 이제 등판한 것을 이제 같이 놓고 본다면 김건희 이 여사도 이제 등판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. 검찰 포토라인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검찰이 약간 뭐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또 거부하면 또 서면 수사 가능성도 있다. 서면 조사 가능성도 있다.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좀 미디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네, 좀 하시겠어요? 네, 디올백. 네. 일단 그 김혜경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 총선 때 열심히 지역에서 선거운동 했습니다. 네. 재판 받으러 나가는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못하고 전국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개항해서 열심히 했고, 그게 다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. 네. 그러니까 공개 행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와 공식 일정을 같이 하는 걸 공개 행보라고 한다면 협의적이지만 실제로 공개 행보를 많이 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선일보가 이 제목이 틀린 것이다. 내용도 틀리고 제목도 내용도 틀린 것이다. 이거부터 지적을 드리고요. 네. 저는 갑자기 검찰이 디올백 수사를 들고 나온 것은 이제 두 가지 시각으로 볼 것 같아요. 제 평론가들이라는 게 뻔하거든요. 네. 내구조가. 하나는 검찰이 살라고 지금 이제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것 같아. 이건 좀 무리라고 보고 이 디올백 수사는 제가 전설의 고향 엄청 재밌게 보거든요. 늘 봐요. 전설의 고향에서 요새도 해요? 있어요. 저기 들어가면 네, VOD 제가 엄마가 그래요? 또 좋아하셔서 둘이 앉아서 보는데 구미호를 특히 제가 늘 봅니다. 구미호. 예, 왜냐하면 구미호 그 편이 효도와 구미호의 그 신엄한 능력과 영묘함이 나와서. 근데 구미호가 딱 나타날 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쫙 쳐요. 그럼 사람들이 띠용 그래갖고 혼미해지거든요. 바로 그 장면이 연상되는 거다. 디올백이 이게 사실은 섹시한 주제예요. 그리고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본 주제예요.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검찰이 디올백 수사에 들어간 것은 저는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일 가능성이 더 크다. 나머지를 덮기 위한. 저는 그런 쪽으로 봅니다. 아직은
그 검찰총장이 무슨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한 대의로 그것도 일종의 대의잖아요. 그걸로 차별화를 할 시기는 아니다. 네,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당원 그러니까 우리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실 저를 포함하여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흐름을 빨리 읽습니다.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. 근데 검찰은 워낙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가장 늦게 알아도 늦게 반응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관저 정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요것도 짚어야 될 대목이 있어요. 뭐냐면 정치권에서 혹은 과거 청와대에서 유명한 단어는 관저 정치가 아니에요. 백엔머리 송사예요. 아, 이건 무슨 얘기예요? 그래서 아까 밤의 여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백엔머리 송사.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지간에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던 권력자들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아내다 이런 얘기를 백엔머리 송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좀 아까 김현 당선자께서 말씀하셨잖아요. 관저 정치라고. 이거는 그 단계를 뛰어넘은 직접적 지휘자로 본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디올백 수사부터 검찰이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이 그 관저 정치. V1, V2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V1의 연막탄이다. 디올백 수사가.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.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워낙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이슈여서 이걸 하나 공을 딱 던지고 중요한 건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무려 23억이나 되는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거죠. 느닷없이 종점을 왜 변경을 해서 무슨 이익을 얻고자 거기에 또 땅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동작의 후보였죠. 그 장모 변호사. 예, 변호사. 우리 조심해야 돼요. 예. 또 당선인들인데. 당선인 근데 아니어도. 고발 많이 해요. 국민의힘에서 저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굉장히 세게 해서 바로바로 걸어요. 그러니까 조심해서 장모 변호사.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아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너무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